여러분은 누군가와 트라우마 본딩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라우마 본딩의 의미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트라우마 본딩은 많은 잘못된 관계들, 즉 독이 되고 학대적인 관계가 특징이며 누군가와의 관계를 떠날 수 없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느끼고 있는 강한 애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본딩은 과거의 관계에서 학대나 착취 또는 정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본딩임을 알려주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신호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겉으로는 매력적입니다. 물론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 누구도 자신에게 학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해로운 관계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학대를 경험하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매력적이고 상냥하고 배려심이 있고 신뢰감을 주어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할 수 있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대를 경험했다면 그 내면에 불길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왜 저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인이 트라우마 본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사적이고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의 트라우마 본딩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대적인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학대한 후 친절을 퍼붓고 사과를 하며 내일부터는 잘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망설이게 만들어 결국 이런 생각을 저버리게 되죠. 셋째, 자신의 문제를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인, 친구 또는 가족이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보통 어떻게 대처하나요? 여러분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에게 화풀이를 하나요? 그렇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심리적인 샌드백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모든 것을 함께하길 원하고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질투하는 것을 귀엽고 다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다른 관계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곤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통제하려고 하거나 친구나 가족들과 거리를 두라고 요구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학대적인 행동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합니다. 이제 트라우마 본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종 이런 해로운 관계를 겪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징후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했던 상대방의 학대들을 그저 지나쳐버리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또는 전 괜찮아요 와 같은 말들로 학대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 상대방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끔찍하고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보다 이런 사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섯째, 계속해서 상대방을 위한 변명을 합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최소화할 수 없는 순간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그 사람이 너에게 한 행동은 괜찮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대하지 못하게 해 와 같은 말을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변명을 하고
변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할 만해 라고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트라우마 본딩을 겪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일 것입니다. 7째, 감정적으로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점점 감정이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마치 여러분이 감정과 분리된 것 같고 감정이 마비된 것처럼 말이죠. 이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한 상대가 행하는 모든 학대를 감당하기 위한 대응 기제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통증, 두려움, 분노,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 이런 모든 감정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예전처럼 활기차거나 말이 많거나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한 그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8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측면을 숨깁니다. 마지막 특징이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점은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정 측면을 숨기기 시작한다면 이는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 사이의 안 좋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학대하는 상대방에 대한 충실함과 의리는 트라우마 본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개입하고 자신을 도우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방어적이거나 심지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특징들 중 공감되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학대적인 누군가와 트라우마 본딩에 빠져있는 것 같다면 분명히 알려주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본 영상이 도움이 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컨텐츠를 받아보시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